정청래 전 의원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열어주시죠. 바야흐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조국 문제에 대해서 대여 투쟁의 고삐를 아마 늦추지 않을 것 같고, 황교안 대표는 야당의 대표가 1인 시위를 하는 좀 색다른 또 모습도 보여서 다종다양한 이런 야당 투쟁의 방식 그리고 그런 모습 이런 것을 앞으로 국민들이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야당의 대여 투쟁, 관건은 땡땡입니다. 정답. 네. 세 번 해보니까 이제 금방. 네. 대야 투쟁도 그 내용의 정당성뿐만이 아니고 결국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음. 민심 아니면 여론인데 제가 여론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 민심으로 하겠습니다. 확실히 네. 판도라에 오래 나오시다 보니까 정답을 100% 맞춰야 되는데 200%를 맞추고 있어요. 제가 이거 보세요. 네. 그다음 파란색 볼펜으로 네. 민심, 네. 여론 그런데요? 이렇게 써갖고 왔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막판에 비껴갔어. 어허. 김용태 의원은.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정답은 야당의 대여 투쟁, 관건은 민심이다. 야당 대여 투쟁의 성공의 조건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한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대 정신과 호흡해야 된다. 두 번째, 뚜렷한 야당의 구심, 야당의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제야, 노동, 시민단체와 연대 투쟁을 해야 된다. 네 번째, 언론의 협력과 내부 고발자가 있어야 폭발성이 있다. 다섯 번째, 정부 여당의 관건이라든지 금권이라든지 이런 권력형 게이트가 백일하에 드러난 경우, 그런 경우가 보통 야당의 대여 투쟁이 성공한 사례가 아니겠느냐. 근데 두 분 다 말씀하셨다시피 야당 정치인들만 대여 투쟁을 한다고 성공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 그래서 오늘 정답도 이제 민심과 함께 가야 이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대표적으로 성공한 최근에 한 3, 40년 동안의 것을 살펴보니까 1983년 5월 18일 광주민중항쟁 3주기를 기념해서 YS가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23일간 단식을 했죠. 그때는 국내 언론에 나지도 않았고 그야말로 외로운 단식 투쟁이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단식을 계기로 야당이 단합하게 되고 학원 자율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신감을 얻은 수많은 학생, 시민, 제야, 노동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87년 6월 항쟁으로 이게 이제 폭발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역시 단식입니다. DJ의 단식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 10월부터 단식을 시작해서 13일간 단식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고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드디어 단식으로 이제 풀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성공한 대여 투쟁의 공통된 특징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시대정신. 군사 독재 시절에는 군부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하는 것이 시대정신이었거든요. 그리고 뚜렷한 야당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두 야당 지도자가 있었고 모든 시민단체, 제야단체들이 총단결했고 지금은 보수화됐지만 박종철 사건 탁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하는 것도 동아일보 특종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언론의 협조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야당의 대여 투쟁이라는 것이 그냥 대표 몇 명이 나와서 구호 외친다. 대표 몇 명이 마이크 잡고 떠든다. 그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대여 투쟁이 과연 이 제가 얘기했던 성공의 조건 5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가. 이것은 살펴볼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갖추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다 갖추고 있지 못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러나 사안 자체는 정말로 매우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이 우리 정청래 의원이 설명했던 그 일 못지않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 국민들의 힘으로 이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얼마 전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 삭발을 감행하시면서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 정말 마음 아파하시면서,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제1야당에도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했느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저희로서는 이제 저희가 사실 국회 내에서 제1야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틀 안에서 문제를 풀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잘 못했던 거 뭐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은요, 자유한국당이 끌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국민이 끌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자유한국당이 끌어가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부릴 일이 아니고, 이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와 이 좌절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잘 이해하고 그분들과 같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손잡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지금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야당의 좀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뚜렷한 해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뭐 민주당이나 바깥에서 보면 별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왜 비판하지 서로? 야당이니까 비판하나?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처럼 그 옛날에는 뭐 60년대, 70년대에는 거리 투쟁도 활발했고 또 그만한 정당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야당 당사자도 막 쫓겨나고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제1야당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데 장외에 나가는 것도 어색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도 할 말이 얼마든지 있고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시위 자꾸 하니까 뜻은 알겠지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대와 야당의 투쟁 방식이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그만한 거를 주장할 만큼의 도덕성, 개혁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뭐 의심이 가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별로 다르지 않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투쟁은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가 저는 이 국민연대 이 담긴 뜻이 따로 있다면서요? 뭐 정당이야 당연히 이런 이제 사태가 벌어지면 이 잘못된 조국 장관 임명 사태를 바로잡는 게 최우선 목표겠지만, 이후에 정치적인 일정을 고려하면서 뭐 연대를 꾸리려고 하는 뭐 이런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뭐 이동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그냥 다시 뭐 보수 통합이나 그 뭐 야권 연대 이런 문제로 사실 이제 보는 것보다는 결국은 이 정말 잘못된 결정을 어떻게 되돌릴 것이냐. 차제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여러 국정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제어하고 막아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하되, 하여튼 중요한 교훈은 오늘 뭐 정청래 의원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게 옳은 일이면 국민들께서 박수 쳐주고 손을 잡아주실 거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반조국 연대로 보수 통합의 물꼬가 터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장관 한 명 임명 문제잖아요. 지금 어떤 뭐 체제라든가 이런 걸 건드리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독재를 타도하다든가 직선제를 하다든가 이런 것처럼 옛날처럼 묵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형식적으로 어쨌든 장관 한 명 임명 문제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든가 뭐 특권이라든가 반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건드렸다. 그 정의라는 그 어떤 공감대 그의 도전이다. 또 하나는 그 좀 더 이제 밑으로 들어가면은 서울대 청학인가요? 거기서 발표한 것처럼 후한무치하다. 근데 결국은 행동과 말이 달랐다. 그러니까 후한무치라는 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후한무치라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를 그 움직일 만한 그 폭발력이 있느냐?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관건인 것 같아요. 그것이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느냐의 관건은 후한무치라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느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전과 다른 게요. 예전에는 이제 그
지역으로 쪼개져 있었잖아요, 감정이.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지지층과 그렇지 않은 층으로 확연히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를 지지하는 층은 어떤 경우에도 30%에서 40%는 확보가 된다.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그 지지라면은 웬만한 거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사실은 한 60%의 민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근데 그거에서 얼마를 움직여야지 도대체 민심이 움직이는 것이냐.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그래서 저는 40% 가까운 고정층이 이 정부를 지지하는데 나머지 60%가 과연 움직일까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